예. 네. 조금 붙으셔서 한 분 이쪽으로 서시면 예, 주차로 지회장님 왼쪽으로. 네, 기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중당 대변인 이은혜입니다. 지금부터 KT의 청문회 방해 공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아연 화재와 채용 비리의 책임자인 황창규 회장의 신속한 수사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를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KT 아연 화재 관련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청문회가 오늘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KT의 채용 비리, 부당 노동 행위 등 아연 화재 이외의 쟁점들이 새로이 불거지면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정쟁을 피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여야 간의 합의에 따라 증인과 참고인들이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내용이 거론되고 화재 원인과 책임 규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또한 의문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 노동자로서 유일하게 참고인으로 선정되었던 노동자께서 회사의 협박에 의해 증인 출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또 별개로 KT는 청문회 이전에 황교안 아들 채용 비리 등 불분명한 소문을 이용해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야당 측에 로비를 했다는 정황까지도 포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민중당과 KT 성형직 노조, KT 전북민주동지회가 기자회견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께서 해주실 예정인데요. KT 민주동지회 박철우 의장께서 청문회 무산과 관련한 말씀해 주시겠고요. KT 성형직 노조 서울지회장 조철호 지회장님께서 서울지회는 아연지사 복구에 투입되었던 노동자들이 많으신데요.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KT 민주동지회 김석균 사무국장께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이걸로 올리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KT 민주동지회 전 의장을 했던 박철우입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영화 이후에 이석재, 황창규 두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면서 이석재 회장 시절에 5,992명, 그리고 황창규 들어오면서 8,304명이 단 한 번에 강제로 퇴출되는 사례가 있었고요. 이석재 회장 시절부터 전북 요지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전화국들이 매각되기 시작했고, 황창규 회장 이후에도 국사 최적화라는 명목으로 전화국이 매각되고 시설이 통합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런 경영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석재, 황창규의 불법적인 정치적인 행보, 또한 지금 세상을 굉장히 시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채용 비리 문제, 그리고 불법 로비 사단을 운영했다는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황창규 회장의 비리, 부정은 정말 백화점식이라고 세상에 떠들썩합니다. 이러한 경영보다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안위를 만들어가는, 이런데 자기의 모든 역량을 쏟고 회사 돈을 쓰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아연 화재 참사가 일어난 주된 요인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국회에서 있었던 과방위 현안 질의에 황창규 회장이 나와서 답변을 했는데요. 사실 그 답변 내용을 제가 같이 방청을 하면서 들었습니다만은 거의 거짓,
거짓 사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로 이어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는 황창기 회장의 그 경영상의 그 부실과 그리고 부정적인 정치적인 행보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하는 그런 과정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창기 회장은 이 청문회를 무산시키거나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1월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그 행보를 거듭해 왔습니다. 사실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있지만 그 황교안 자한당의 대표의 아들이 KT에 들어와 있다는 입사했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한당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이것이 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단되어야 된다는 로비 활동을 했다고 내부에서 저희 민주당에 제보를 한 그 문서가 있었습니다. 문건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그 문제는 국회에서 한번 거론된 거로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하면서 참고인 설정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저희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참고인을 노동자 측에서 한 명 실제적으로 매너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상위직 노조 소속 직원을 참고인으로 선정을 했는데 한 2주 전부터 전화가 계속 저한테 왔습니다. 그 회사에서 참고인 나가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다.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나간다면은 그 책임을 회사에 묻고 회사가 인력사의 지위를 상실하도록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근무했던 직장의 동료들이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매달렸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만 나가지 말아달라. 이런 협박 속에서 결국은 오늘 나오지 못합니다. 이 현장의 그 생생한 그 증거를,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직원 단 한 명도 없이 이번 청문회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월 16일 날 황창기 회장이 나와서 거짓과 변명으로 그 사실을 호도했던 가만히 볼 때 이번 청문회도 역시 황창기 회장이 그런 식으로 엄청 넘어가지 않을까 저희들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올해 1월 8일 날 MBC PD수첩에서 통신 부도의 날이 방영되고 난 이후에 이 청문회가 준비되면서 KT 그 메모리나 전주의 불량시설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그 의원으로 제보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KT에서는 절대로 그것을 외부로 제보하지 마라 할 경우에 마찬가지로 협력사의 지위를 상실시키겠다 하는 협박의 지시문서를 내렸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문서를 내렸고 지금 상당 부분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청문회를 무산시키고 그리고 내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황창기의 이런 불법 행위들이 이미 몇 가지 밝혀졌고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황창기의 이런 불법적인 청문회 무력화 시도뿐만 아니라 그 아현 화재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되는 과정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오늘 청문회에 저희들은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 입장으로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KT 협력사의 노동자로서 지난해 3월에 KT 상용직 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현재 서울지회장을 맡고 있는 조초로라고 합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로시설 전반에 있어서 일을 하였던 현장 직원으로서 본 저의 견해와
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꾸려나가고 있는 저희들의 그 애로점, 이렇게 두 부분 내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결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지난해에 해고를 당하였고요. 오늘 이 자리에 인천지의 김철순 지회장님께서 참석을 했으나 사측의 협박인지 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가면은 김철수 지회장께서 나가면은 협력사 탈락 대상 1호로 낙인 찍힌다는 그런 협박 내지 해육성 때문에 총력을 못하셨고요. 저희들 애로사항은 의료인직이라는 이유로 KT의 전용 선로망을 만지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노동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시간의 근무수당, 또 주휴수당, 또 열차수당, 연차수당도 꿈에도 생각지도 못합니다. 사대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예산공, 통신케이블공들이 정부 공시 단가가 1급 30만원 안팎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한 5, 60%밖에 못 받아요. 한 15만원 안팎으로 지급을 받고 있는데 30여년 안팎 비례상을 KT 협력사 일용직으로 일해오신 분들 현재 150만원 내지 250만원 선의 수입에 불과합니다. 계절성 차이는 있겠지만 연평균적으로 월별로 나눠볼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현재 최저임금 안팎이라고 봐야 되겠죠. 개정에는 몇몇 분들께서는 그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계신다면 80~90%가 이런 현실입니다. 또 이러한 현상은 몇십 년간 사장 및 불법 하도급 소장들이 담합이 있기에 그렇습니다. 불법 하도급은 대표적인 예가 KT 협력사입니다. 전국적으로는 174개 선로 회사가 있고요. 수도권에만 70개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우에 화가 나서 작년 초에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힘을 힘들었고요. 지난 연말에는 광화문지사에 원청으로서 협력사의 부당노동 회의를 좀 해소시켜달라고 항의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KT와는 무관한 일이라 항의서 수령을 거부할 목적으로 경찰 동향으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여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법 하도급 문제를 알면서도 묵인하는 KT 아니라는 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올해부터는 현장 작업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영업에만 전념하던 직원들을 현장 시공팀으로 전환시켜서 작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KT에서. 그래야 협력사의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된 이러한 의도는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신 강국이라고 잡아놓은 KT 통신 선로, 또 시설, 유지 보수 문제도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하 매몰 및 오래된 전봇대 등등 하수구보다도 더 못하고 금방 쓰러질 듯한 전봇대 현실이 이러하여 작업 중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도 KT에서는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마저 외면한 이러한 모습이 현재 KT 현실이고요. KT 내부에서는 유지보수 및 장애복구 요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있었던 아현지와 화재 복구 작업도 저희 협력사 기술 요원들이 전부 다 하였습니다. 현재 선로시설 전반에 대하여 유지보수 및 점검은 하고 있으나 극히 미미한 상황이고 이렇게 노후화된 낙후된 선로시설을 이용하여 할부지 서비스에만 전념한다면 머지않아 아현 사태보다 더한 장애가 오리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의견대로. 현재 저희의 상황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KT의 외부적인 유지보수 선로시설 업무는 현재 제가 직접 본 바에 의하면 이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KT 전국민주동지회 사무국장 김석균입니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KT의 청문회 방해 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현 사태 책임자 황창규를 비롯한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하라. 지난해 11월 24일 아현국사 화재가 통신 대란으로 이어진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마련하기 위한 KT 청문회가 한 차례 연기된 끝에 4월 17일 개최된다. 세계 최초 5G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발생한 아현 통신고 화재는 매우 충격적이었으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KT 아현 화재와 통신 대란은 명백한 인재이다. 정권의 낙하산 회장 이석채 시절 KT는 핵심 요지의 전화국과 구리 동선 케이블, 무궁화위성 등 통신시설을 헐값에 매각하기 시작하였다. 이어 2014년 회장으로 취임한 홍창규는 임기 초반 8,304명을 강제로 해고하고 선로시설 유지보수 사업의 외주화를 밀어붙였다. 또한 전화 국사 최적화를 계속 진행하며 안전장치나 우회로가 미비한 상황에서 시설 통합을 서둘러 진행하였다. 그 결과 국사 한 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서울의 4분의 1에 달하는 지역의 통신을 마비시키는 통신 대란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황창규 회장은 연임을 하기 위해 실적 부풀리기 외에도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아왔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부역 행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정치권의 줄대기에 몰입하였으며 국회의원 99명에게 쪼개기 후원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회사 내 유일한 견제장치인 노조를 불법으로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용 비리와 불법적 로비사단 운영 등이 밝혀지면서 KT가 불법 비리의 백화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만들었다. 이처럼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KT의 사유화를 소송치 않은 황창규 회장은 지난 1월 16일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에 나와 무책임한 답변과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며 급기야 청문회의 증인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황창규 회장은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공작을 하였다. 내부에서 제보된 청문회 무산 시도 정황의 내용을 보면 김성태 의원의 딸 KT 취업 비리 수사와 황교안 대표 아들 의혹 등을 교묘히 이용하여 자유한국당에 대한 로비와 언론 프레이로 청문회 무산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야 간 합의로 노동자 몫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KT 상영직 소속 참고인에게 협력업체 평가 지침을 들이대며 불참을 강요하였고 출석하면 그 책임을 회사에까지 지우겠다고 협박하여 동료들이 절박하게 만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참고인의 출석은 좌절되었고 KT의 케이블 관리 실태에 대한 생생한 증언은 들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앞서 KT는 2019년 1월 10일에는 협력업체에 정보통신협력사 필수 준수사항 이행 철저라는 문서를 내려 맨홀, 통신구 등 시설 정보를 제3자 제공 금지를 지시하였다. 청문회를 앞두고 불량 통신시설이 의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강도 높게 통제하려는 목적이며 허위 보고로 청문회를 농락하려는 의도이다. 황창규 회장의 연임에 대한 야욕과 불법적인 정치 행보는 아현 화재 참사의 가장 주된 요인이다. 아현 통신고 화재는 인재가 분명하며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은 허위 보고와 미봉책으로 청문회만 비껴가면 된다는 행태의 다름 아니다. 맨홀 업무를 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에 의하면 전국 도로 및 지하에 매설된 수많은 광케이블이 대형차 진동으로 인하여 꺾어진 상태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며 이를 KT의 건의에도 무응답이라고 우려한다. 지난 아현 사태 시 위험을 무릅쓰고 불에 탄 통신시설을 복구한 것은 KT 직원이 아닌 하청업체의 직원들이었다. 이들은 시중 노인단가의 절반에 달하는 임금을 받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 최근 3년 새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였으나 KT는 일감 안 주기로 탄압하고 있다.
안정적인 통신 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중간 착취 구조를 깨고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청문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황창기 회장에게 아영화재 책임을 묻고 비행위를 검찰에 고발하라! 고발하라! 네. 하나, KT의 청문회 방해 공작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실시하라. 하나, 무분별한 통신 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KT 상영직 처우 개선을 시행하라. 2019년 4월 17일 KT 청문회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이상입니다. 예, 오늘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이 노동자들의 목소리 제대로 국민들께 알리고 또 관련한 문제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저희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이 또 과방위 의원으로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관련한 내용도 많은 기자분들 관심 갖고 취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